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거리를 뜨겁게 물들였다. 한지우는 강남역 근처의 번화한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친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25년을 살면서 그녀는 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언젠가 만날 완벽한 남자.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평범한 삶을 꿈꾸는 한국 여성이었다. 서울의 중견 IT 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홍대 카페를 돌아다니거나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늘 이성적이었다. 사랑.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끌리고 있었다. 최서연. 27세의 자유로운 영혼. 서연은 지훈의 대학 동기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짧게 자른 머리, 늘 캐주얼한 옷차림,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서연은 독립적인 사진작가로 서울 곳곳을 누비며 도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야. 서연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지훈에게 늘 낯설고 조금은 불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홍대에서 열리는 독립사진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났다.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왔지만 친구들이 다른 전시관으로 흩어지자 홀로 남았다. 서연은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진은 거칠고도 따뜻했다. 서울의 뒷골목, 노을 진 한강, 그리고 사람들의 숨겨진 표정을 담은 사진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한지훈. 오랜만이네. 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지훈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 사진 정말 멋지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은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은 지훈을 전시회 끝까지 안내하며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진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날 찍은 거야?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던 순간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랑. 서연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바에 앉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럽고 바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훈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을 힐끔 보았다. 넌 어떻게 그렇게 솔직할 수 있어? 내가 누굴 좋아하든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거?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솔직한 게 뭐가 어려워? 난 그냥 나일 뿐이야. 근데 넌 뭘 그렇게 고민해?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는지조차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그 순간 바 안의 조명이 서연의 얼굴에 부드럽게 떨어졌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손목에 걸린 낡은 가죽 팔찌. 그녀는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생각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내가 무슨 생각을? 지훈은 평생 이성애자라고 믿어왔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겼고 결혼이라는 목표를 막연히 꿈꿨다. 하지만 서연을 만난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다. 이건 그냥 호기심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볼 때 그 호기심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다. 밤이 깊어지며 두 사람은 발을 나와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건넸다. 한번 찍어봐. 내가 보는 세상이 궁금해. 이지훈은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었지만 렌즈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의 눈빛은 자유로웠고 동시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지훈은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서연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끌림은 지훈에게 두려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녀가 아는 사랑은 정해진 틀 안에 있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그녀 자신의 믿음. 서연과의 감정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릴 것 같았다. 지훈은 카메라를 돌려주며 말했다. 서연아, 나 좀 혼란스러워.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지훈아. 혼란스러운 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뭔가를 새로 발견하고 있다는 거야.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지훈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서연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그 미소로 가득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서연의 사진들, 그녀가 담은 서울의 풍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우리 다시 만나자. 그 메시지는 지훈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연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답장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새벽 2시, 그녀의 전화가 부드럽게 울렸다. 좋아, 지훈아. 내일 한강에서 만나자. 서연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지훈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다음 날 한강공원은 가을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은 약속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일찍 도착해 서연을 기다렸다. 그녀는 편안한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었지만 마음만은 어지러웠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모든 생각이 멈췄다. 서연은 검은 재킷과 낡은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미소는 여전히 자유로웠다. 일찍 왔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그냥 바람 쐬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고 가끔 멈춰 서서 풍경을 찍었다. 지훈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서연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다. 그녀는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고 그걸 사진으로 담아냈다. 지훈은 그런 서연이 부러웠다. 그녀 자신은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카메라를 내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자유롭다기보단 그냥 나를 숨기고 싶지 않은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진 않지? 가족, 친구, 사회 다들 나를 어떤 틀에 넣으려 해. 하지만 난 그 틀 밖에서 살고 싶어.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서연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단단함이 있었다. 넌 가족이랑 이 얘기해본 적 있어?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응, 하지만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내가 고쳐질 거라고 믿어. 아빠는 그냥 말 안 해. 그래도 난 괜찮아.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그 말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늘 그녀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다. 지우는 그 기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서연과 함께 있는 이 순간, 그녀는 그 기대가 자신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한강변의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카메라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번엔 내가 모델할게. 찍어봐. 지훈은 당황했지만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서연은 더 생생했다. 그녀의 미소, 바람에 흩날리는 짧은 머리, 그리고 깊은 눈빛. 지우는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넌 정말 예쁘다. 그 말에 서연이 웃었다. 너도 예쁘지, 지우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 순간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좋아하는 걸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에서 헤어졌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서연을 생각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말투,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혼란만 커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서연이 보내준 사진을 보았다. 서연이 찍은 지훈의 모습. 그 사진 속에서 지훈은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며칠 후, 지훈은 서연에게 다시 연락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사진 찍으러 가고 싶어. 서연은 흔쾌히 답했다. 좋아, 이번엔 내가 널 어디로 데려갈까? 그 주말, 두 사람은 인사동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 전통 찻집,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 사이를 걸으며 지훈은 점점 더 서연에게 끌렸다. 서연은 지훈에게 사진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지훈의 친구 민서가 우연히 두 사람을 보았다. 민서는 지훈의 오랜 친구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지훈아, 너 요즘 저랑 같이 있는 애 누구야? 민서가 저녁에 전화로 물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다. 그냥 대학 동기야.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는 중.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걱정돼. 지훈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서의 말은 그녀가 두려워하던 사회의 시선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서연과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 시간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민서의 전화는 지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민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환경에서 다른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훈은 서연과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낯선 세계로 끌어들였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마케팅 자료를 준비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이 웃으며 점심 메뉴를 논의하는 동안 지훈은 서연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남산타워 갈까? 밤에 보면 예쁠 거야. 이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민서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답장을 망설였다. 그날 밤, 지훈은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부모였다. 아빠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엄마는 지훈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 지훈아, 너도 이제 25이야. 좋은 사람 없어?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괜찮은 애 있어.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우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늘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지만 서연을 만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욕망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주말, 지우는 결국 서연과 남산타워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타워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이번엔 사진을 찍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넌 여기서 뭘 보고 싶어? 지훈은 그 질문이 단순한 풍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보는 세상이 궁금해.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같이 찾아보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지훈의 손을 스쳤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지훈아.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지훈은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시선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서가 다시 전화했다. 지훈아, 너 그 애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말 나올 수도 있어. 민서의 목소리는 걱정 반, 경고 반이었다. 지훈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는 서연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은 바로 답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은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은 망설이며 입을 뗐다. 서연아, 내가 좋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서연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사람들 말은 언제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뭘 느끼는지야. 넌 나랑 같이 있을 때 어때? 지훈은 눈물이 고였다. 너랑 있으면 나 진짜 나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무서워하자. 나도 무섭거든.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덜해. 그날 밤, 지훈은 서연과 함께 카페를 나왔다. 두 사람은 홍대의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서연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감정은 부정할 수 없는 진짜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우리 동네에서 너랑 그 애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괜찮아, 지훈아. 내가 준비됐을 때 같이 맞서자. 지훈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서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에 빠졌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서연과의 손잡음, 그 짧은 순간의 따뜻함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지만 민서의 전화는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에서 민서와 마주쳤다. 민서는 지훈을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가 말했다. 지훈아, 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 그 애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지훈은 화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낮췄다. 민서야, 난 그냥 친구랑 시간 보내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해?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그런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 부모님도 회사 사람들도.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이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의 말이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건드렸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나 좀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훈아, 나도 알아. 쉽지 않지. 근데 넌 지금 뭘 원해? 그게 제일 중요해. 지훈은 눈을 감았다. 나 널 더 알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지훈아, 나도 무섭거든. 하지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야. 그걸 믿어줘.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엔 서연의 작업실로 갔다. 서연의 작업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벽에는 그녀의 사진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카메라와 필름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지훈은 그 공간이 서연 그 자체라고 느꼈다. 서연은 지훈에게 자신의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의 사진이야. 서연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웃고 있었다. 지훈은 묘한 질투를 느꼈다. 그 사람 지금은 어딨어?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린 헤어졌어. 그녀도 나처럼 한국에서 살았지만 결국 사회의 압박을 못 이겼지? 그녀는 지금 결혼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서연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서연아, 넌 후회해?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사랑했으니까.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지훈의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훈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훈의 부모님이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지훈아, 너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 들었어. 어떤 애랑 이상한 관계라는 거야. 지훈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서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와 서연을 본 모양이었다. 엄마, 그게 그냥 친구예요. 지훈은 변명했지만 엄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훈아,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너도 알잖아. 그런 거 용납 안 돼. 지훈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을 잃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우리 좀 떨어져 있어야 할까? 서연은 침묵했다. 지훈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난 널 기다리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훈은 며칠 동안 서연과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의 웃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녀가 준 자유로운 느낌이 그리웠다. 지훈은 부모님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그 말은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그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그 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한편 서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길 기다렸다. 하지만 서연도 힘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지훈이 겪는 사회적 압박을 이해했다.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사진을 정리하며 지훈을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이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사진 속에서 지훈은 행복해 보였다. 며칠 후, 지훈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나 너 만나고 싶어. 서연은 부드럽게 답했다. 언제든지, 지훈아.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가을이 깊어지며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지훈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서연아, 미안해. 나 겁쟁이였어. 서연은 지훈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지훈아. 넌 지금 여기 있잖아.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낀 두려움. 서연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나도 그런 시선 겪었어. 아직도 겪고 있고. 근데 내가 배운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무서워도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서연의 작업실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지훈의 부모님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빠도 함께였다.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아,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나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아빠는 화를 내며 나갔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근데 이 길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할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서연도 놓칠 수 없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이 일을 말했다.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지훈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너를 지지할게. 지훈은 서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부모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였다. 지훈은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서연의 말이 그녀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엄마, 아빠, 나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방 안을 무겁게 채웠다. 엄마는 눈을 감았고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나도 몰랐어요. 근데 서연이를 만난 후로 난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엄마는 조용히 울었다. 지훈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길이 널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알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근데 저 서연이 없이 못 살아요. 그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부모님은 지훈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들의 세대와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결국 아빠는 말했다. 지훈아,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린 널 받아들일 수 없어.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옷과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서연은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지우는 서연의 작업실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회사에서 자신의 관계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버텼다. 몇 달 후, 지훈과 서연은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서연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군중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웃고 춤추고 서로를 사랑했다. 지우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의 핸드폰에 엄마의 메시지가 왔다. 지훈아, 엄마 잘못했어. 너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요. 지훈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지훈과 서연은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케터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갔고 서연은 사진작가로서 더 큰 전시회를 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지훈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엄마는 가끔 지훈과 서연을 만나러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서연을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아빠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지훈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같이 전시회 열자. 내가 보는 세상을 나한테 보여줘.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그들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훈은 전시회에서 자신의 사진 옆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서연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고마워. 넌 내 세상을 바꿨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니야, 지훈아. 너도 내 세상을 바꿨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갔다.